자, 오늘은 이제 35번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 흐름과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휘 문제하고 푸는 메커니즘 자체는 같습니다. 어, 문맥을 잘 따져 가시면서 그 문맥에 맞냐, 틀리냐 이거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어디가 좀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처음 문맥을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1번이 나오기 전, 1번, 아이고, 1번 문장이 나오기 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문맥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because, 뭐 때문에 식물들이 경향이 있대요. 어떻게 회복을 한대요. 뭐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동물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are essential to 하다고 해요. 자, be essential to 하면 이제 뭐뭐에 대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essential이라고 하는 단어 중요합니다.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냐? revitalization 해서요. 요게 이제 저기 뭐야, 다시 재생되는 것, 즉 소생해서 밑에 아마 단어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필수적이래요. 뭐 손상된 환경의 소생에 있어서 되게 필수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손상이 됐을 때 이 식물들이 더 빨리 회복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빨리빨리 먼저 회복을 해줘서 이게 더 뭔가 필수적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죠. 왜 식물들이 이런 프리퍼런셜한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나오면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봤잖아. 우리한테 물어봤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식물들은 이런 좀 뭔가 선호되어지는 특별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다? unlike animals 해서요.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런 거죠. 동물들과는 다르게 얘네들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오간과 티슈를요. 오간은 뭐 이제 장기, 티슈는 조직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뭘 통해서? 걔네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식물들은요.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문맥으로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과 좀 달리 얘네들은 빨리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오셔서 보면은 바로 요런 게 보일 겁니다. disability. 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 나온 김에 이거 지금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이 35번에서 39번까지 간접쓰기라고 하는 것들. 여기 이 간접쓰기 영역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제 단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연결사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명사 그리고 어쩌다 관사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세 번째가 글의 구조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결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대신 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연결사 유형이 따로 있었을 때는 좀 뭔가 연결사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그 수능이라던가 모의고사에서는요. 저 연결사의 물론 개별적인 의미를 그렇다고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알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는 크게 방향을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뭔가 반대냐 아니면은 반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조, 역접, 양보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은요 이런 거죠. 반면에 반대로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들 이런 게 뭔가 좀 반대를 나타내주는 연결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연결사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연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얘는 앞에 부분과 서로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된다. 라고 선이 뭔가 명확하게 싹 그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연결사들, 그럼 쟤네들을 제외한 연결사들은 굉장히 뭔가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써볼게. 스무스하게 연결. 그래, 아예 한글로 쓸게요. 스무스라는 말 안 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 앞에 하고 뭔가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그럼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뭐냐면 저런 연결사들은 앞쪽에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딱 잡기가 애매하다라는 뭔가를 확실하게 딱 앞을 예측하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저런 뭔가 반대를 해주는 연결사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제 확인을 하는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면 된다. 다시 어떻게 순서가 이건가? 혹은 문장이 여기에 삽입이 되나? 라고 할 때 확인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결사 얘기는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이 대명사, 저 대명사 할 거 없이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힌트로 써먹을 수 있을 법한 대명사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건 누구냐? 이런 애들이죠. he, she, 기본적으로 이런 거. 근데 he나 she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은 저 he나 she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성별도 맞아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뭔가 뭐 탐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가 she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어떤 단수로서 사람 한 명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대명사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힌트로서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this, these, that, those, such 플러스 명사. 자, 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얘네들이 각각 그냥 한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 뒤에 뭐가 오는 경우, 명사가 오는 경우로 저는 특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너네가 알다시피 this, it, that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정말 뭐 이것저것 다 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하지만 저런 애들 뒤에 명사가 딱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저 명사는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뭔가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관사를 바로 쳤는데 이 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어하고 어나 언이랑 더가 먼저 나왔을 때는 얘가 먼저 쓰이고 요게 나중에 쓰여야 된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쭉 배워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더 바이크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자전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걸 잘못 이해한 학생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요. 더 바이크? 그러면 앞에 바이크 나와야 돼. 해서 앞에 무슨 바이크가 나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크를 열심히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 더는요. 앞에 어나 언이 없어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덜을 보고서 무조건 앞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접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써먹는 거냐? 예를 들어서 바이크하고 더 바이크가 같이 나왔어요. 바이크하고 더 바이크가 같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누구를 먼저 써야 됩니까? 바이크를 먼저 써야 되는 거죠. 즉, 관사라고 하는 거는요. 저 두 관사가 같이 나왔을 때만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요즘 좀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에서 요게 이제 좀 작동을 합니다. 요게 좀 작동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글의 구조 같은 거 할 때 당장 이원 모의고사만 놓고 보더라도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이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과 그거에 대한 반박이 나왔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아니면은요 좀 더 포괄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도 포괄적 내용이 구체적 내용보다 더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딱히 어떤 연결사라던가 대명사 같은 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순서를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은 간접쓰기 유형에서 드러나는 장치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뭐 EBS 문제든 아니면 다른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든 이런 것들을 풀다가 저런 게 나오면은 같이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저거는 연습을 안 해놓으면요 잘 안 보여요. 네. 자, 제가 연결사에서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나왔던 것 때문에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 뭐 infact라든가 아니면은 뭐 actually 요런 말들 있죠. 이거 우리말로 옮기면 뭐냐면 뭐 사실상 아니면 뭐 실제로 이런 의미거든요. 자, 학생들한테 내가 얘들아 그래서 이 연결사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니?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요. 앞 내용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은 거죠. 왜? 얘는요, 동시에 어떤 기능도 있냐면요. 앞 내용을 반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내용을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반박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팩트나 액츄얼리가 나왔을 때 앞에는 얘랑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 작년 9월 달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거 답을 고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는요 되게 상반된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연결사를 가지고서 앞뒤 내용을 우리가 유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엔 뭘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확인을 위해서 써먹어야 된다. 확인을 위해서.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앞쪽에서 영어 공부는 재밌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팩트가 나왔는데 근데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인팩트는 어떤 기능? 아, 그냥 이건 앞 내용을 강조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는 재밌다 이랬는데 사실상 한 다음에 근데 수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이렇게 나와봐. 그럼 이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걸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인팩트라고 하는 말이 앞 내용을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학생들한테 재밌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상 학생들은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임팩트나 액츄얼리 같은 애들은요. 요 2번으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좀 요것 때문에 이제 먼저 이걸 얘기를 한 건데 이 disability 그럼 앞에서 ability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다. 발생시킬 수 있다. 새로운 장기와 조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뭡니까? 능력인 거죠. 따라서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due to 뭐 때문이다? 활동성 때문이다. 식물 메리스템의 활동성 때문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메리스템이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짝대기 긋고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region. region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지역, 영역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그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요. undifferentiated tissue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differentiate 되지 않은 티슈, 조직에 있기 때문에 영역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영토,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나은 거죠, 리전을. 어디에 있는 뿌리와 슈트, 다시 뿌리에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슛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싹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싹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할 수 있어요. 뭐에 반응해서 특정 신호에 반응해서 differentiate into. 즉, 자, differentiate into 하면은요, 무엇으로 뭔가 이렇게 differentiate 되다 이겁니다. new tissues and organs에서 새로운 어떤 조직과 장기들로 differentiate 될 수 있는 그런 애들이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differentiate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뭐 차별화하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뭔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differ라는 말이 이제 다르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differentiate 하면 뭔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해설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분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into랑 합쳐서 무엇으로 분화하다. 분화라는 게 뭔데 뭐가 이렇게 막 나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갈라지고 달라지는 그런 거죠. 네. 그럼 아까 여기 위에 있었던 undifferentiated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문맥에서는 분화되지 않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튼 자, 이 능력은 뭐 때문에 그렇다? 메리스템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와볼게요. 만약에, 자, 그 메리스템스들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이거죠. 재난의 기간 동안 손상되지 않는다면, 그럼 얘네가 바로 저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애들이니까, 식물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 회복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변형시킨다는 거죠. 그 파괴된 혹은 마른, 황폐된 환경을 변형시킬 수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요 burn 같은 경우에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게 이제 뭔가 황폐화된 뭐 이런 의미고요. 얘도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동의어하고 반의어도 좀 같이 챙겨두시면 좋은데 일단 반의어가 ferti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ertile. 요게 이제 뭐 비옥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앞에다 in을 붙여서 infertile 하게 되면 이제 동의어가 됩니다. 뭔가 그 저기 뭐지 불임인 뭔가 씨가 없는 뭐 이런 의미로 바뀌게 돼요. fertile은 뭔가 비옥한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면은 infertile 하면 이게 barren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제 최근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보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와서 보면은, 그래서 2번은요, 지금 앞에서 나온 이 논리대로 그대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메리스템즈가 뭔가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메리스템즈가 손상되지 않으면은 식물은 회복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같은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으로 와서, 너는요, 이 현상을 이렇게 놨어요. 다시, 어떤 거요?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앞에서 나온 거. 식물들이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현상. 받아줄 수 있겠죠? 이거를요, 더 작은 규모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나무인데 파괴된 나무예요. 뭐에 의해서? lightning, 번개에 의해서요. 얘네들이 뭘 한다고요? 형성한대요. 새로운 가지를요. 그러니까 나무가 번개 맞고 깨졌어. 근데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라난대요. 오래된 상처로부터 자라난다. 그 식물이 어떤 재난 상황에서 회복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오셔서요. In the form of forest and grassland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떤 숲과 초원의 형태에서 식물들은 규제한다는 거예요. 사이클링, 순환을요. 뭐의 순환을? 물의 순환을 규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물의 순환을 규제한다, 조절한다. 그리고 조정한대요. 화학적 구성을요. 자, 이거하고 지금 재생하고 관련이 있나요? 뭐 메리스템즈 얘기가 나왔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제 5번 보세요. 5번 보면 이런 표현 봐봐. In addition to, in addition to 하면 뭐뭐 외에도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뭐 나왔는데 뭔가 재생하는 거랑 관련된 얘기 나왔지. 그러니까 그런 재생 외에도 혹은 우리 스프라웃이 발아하다잖아요. 그래서 리스프라웃 하게 되면은 다시 발아하다. 즉 다시 발아하는 것 외에도 앞에서 나온 거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다?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저는 지금 좀 말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단서를 찾아오면서 하나씩 없애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36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36번. 자, 36번은 아무래도 이제 36, 37번 요 순서 문제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단서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은요. 두 개의 자연스러운 bodies of water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얘들아, bodies of water라는 게 뭐냐면은 수역이라는 뜻입니다. 수역. 어떤 물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물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수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수역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호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바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연스러운 수역이 서 있게 된대요. 어디에? 서로 다른 levels, 높이에. 그러니까 수역이 서로 다른 높이에 서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building, 짓는 겁니다. 운하를 만드는 거예요. 뭐 사이에? 얘네 둘 사이에 운하를 만드는 것은 제시합니다. 뭐를 제시한대요? 복잡한 공학의 문제를 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밑줄 쳐볼게요. 음. 선생님이 왜 여기다 지금 밑줄을 쳤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위에 문이 열리고 그 배가 통과를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뭐냐면은요. 약간 어떤 뭐 대명사라던가 연결사 이런 게 좀 잘 안 나오기는 했는데 앞에서는 지금 뭔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뭔가 마이너스적인 내용인 거지. 그지? 근데 지금 봐세요. 문이 열리고 배가 통과한대요. 이게 지금 부정적인 거니?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건 벗의 기능이 아니라 이거는 반대를 안 하는 그런 뭐 굳이 연결사라고 본다면
반대를 안 하는 것이고, 뭐 저거를 떠나서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맨 앞에 못 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잔소리 하나 더 하자면은요. 제발 A라서 맨 앞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A가 맨 앞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도요.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ACB가 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오답률 되게 높았어요. 그렇다고 그 문제가 되게 어려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들이 실제로 보면은 나 그 경황을 못하는데 A 나오면은 ACB는 무조건 빼고 생각하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이제 B로 와서 when a vessel when a vessel is going upstream the upper gates stay closed as the ship enters the lock at the lower level. 자, 선생님이 저 밑줄 친 부분 봐봐. 너네도 혹시 문제 풀 때 이거 혹시 느꼈니? 자, 봐봐요. vessel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 vessel이 이렇게 나오니까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the ship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부분이에요. 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A는 지금 여기 보면은 더 쉽이라는 말이 아까 있었어. 그지? 그럼 얘는 누구보다 나중에 와야 돼? 무조건 B보다는 나중에 와야 돼. 그럼 일단 이런 순서가 벌써 배슬 하나만 보더라도 요 순서가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봐볼까 해석을 해보면 배가 위쪽으로 가요. 업스트림으로. 그러면은 위에 문이 머물러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자 closed 닫혀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고 배가 enters the lock at the lower water level 해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락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락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뭐 잠금 장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잠겨 있는 곳, 낮은 수역 그 낮은 그 높이에 더 낮은 높이에 있는 어떤 그 잠겨 있는 곳에 개가 들어갈 때 그 위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B는 보면은요 뭔가가 닫혀 있어요. 근데 A는 보면 어때요? 통과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문이 열리고 통과한다. 이해됐니? 다시 위에 문이 닫혀 있고 위에 문이 열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A는 B보다 뒤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럼 B가 맨 앞에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근데 배가요. 문이 닫혀 있어서 닫혀 있으면 이거 좀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럼 양보해서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후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B가 무조건 맨 앞이야라기보다는 이제 B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왜? C가 더 좋으면은 C가 먼저 와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근데 제가 왜 얘를요 그 선뜻 맨 앞이라고 생각을 안 했냐면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묶어서 봐봐. 이 두 가지를 묶어놓고 보면은 이거랑 주어진 문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얘는 좀 더 어떻습니까? 구체적이고요. 요게 좀 더 넓어요. 자, 다시. 이거 연습이에요, 여러분. 얘는 좀 내용이 어때요? 되게 포괄적이죠? 근데 이건 어때요? 되게 자세하고 구체적이나 어떤 한 배가 이렇게 갈 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뭐 연습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너네한테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로 와보세요. To make up for 중요 표현이 나왔는데 어.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순서는 정해집니다. 볼래요?
여기 일단 요 to make up for가 무엇을 보충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높이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공학자는 만든다 이랬지. 자,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뭐가 나왔죠? 복잡한 공학적인 문제가 생겨. 공학적 문제니까 공학자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학자가 만든다 이거예요. 연결 괜찮죠? 그렇게 구체적이지도 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더 잘 연결되고요. 그다음 또 뒤에 볼까요? 어떤 물 스텝스를 만드는데 그게 뭐다? 락스라고 불려진다. 그럼 이제 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한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 문제점이 제시됐고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얘기하면서 앞 뒤에 이어지는 이 구체적인 것의 순서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따라서 순서 어떻게 됩니까? C, B, A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 있는 지문 다 안 읽었지만 답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자,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요거에 요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제가 안 했어요. 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저기 제가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 있죠. 저걸 통해서 어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거랑 연결되는 거고 얘가 이거 다음에 오는 거고. 자, 제가 뭘 가지고 움직였습니까? 근거를 찾아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게 필요하다. 그냥 막연하게 내용이 이게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근거를 찾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간접쓰기 유형들을 풀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저런 거예요. 저런 단서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저런 글의 구조나 시간의 순서 같은 그 측면들이 나왔을 때 너네 스스로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찾고 이 유형 공부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37번으로 가볼까요? 잠깐만. 36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10이었던 문제고 37번은 오답률 9이었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37번이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좀 제법 갭 차이가 많이 나요. 요게 55.7%, 36번 같은 게 48.6%니까 36번은 그래도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다는 거고 그래도 이거는 좀 뭐 절반 정도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볼게요. 어, 자, 문화는 작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합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버돌수 나왔으면 이 뒤에가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가 훨씬 덜 cognizant, 덜 인식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훨씬 덜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잘 못한다는 거.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A번으로 와서 보면은 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그러나 나오면은요. 얘는 앞이랑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요, 훨씬 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왜 우리가 어떤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 왜 어떤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잘 모른대요. 앞에서 우리 뭐가 있었죠? 훨씬 덜 인식한다, 훨씬 덜 모른다. 아니, 훨씬 덜 안다니까 잘 모른다는 거지. 같은 논리죠. 근데 뭘로 연결됐어요? however로 연결됐죠. 그러니까 A는 못 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같은 논리인데 however로 연결이 됐으니까 당연히 맨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B로 오셔서요. 우리가 have to offer 제공해야만 할 때 한 설명을요. 뭐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때,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변명이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받아지는 것으로 드러나는지. 다시. 여기서도 기본 구문인데 이거 prove 뒤에 형용사 하면은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이런 뜻이죠. 즉,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명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지를. given 고려해 본다면 뭐를 고려해 본다면요. 특정 상황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있는 특정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요. 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의식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 의식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의식을 하는 거니까 누구보다 B보다는 아니 B래는 미안. A보다는 누가 B가 더 앞에 와야 된다. 그래야지 의식적으로 이해를 해. 하지만 덜 알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B가 맨 앞인지는 아직 확실히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굳이 뭐 따져본다면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아까 앞에서 의식적으로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걸로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의식적인 거 먼저 나오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B도 맨 앞에 올 자격이 되는 거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C로 와서요. 자, 우리는요 선택해요. 문화적인 생각을요. 뭐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스크류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것처럼 즉 특정 직업은요 특정한 일들은 call for 요구하는데 뭐를 요구하냐면은 필립 헤드를 요구하고 반면에 다른 거는 앨런 렌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솔직히 말하면요, 난 너네가 필립 헤드하고 앨런 렌치를 모르는 거에 저는 모른다에 한 표. 알고 있었던 사람 혹시 있니? 없죠. 자, 그걸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구체적이죠.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는 A보다 먼저 와야 되고 B는요 좀 더 포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뭐도 나왔다? 의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B가 먼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것도 흐름상 괜찮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B를 잠깐 봐볼게요. B에서 보니까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문화적인 생각을 사용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특정 도구를 사용할 때. 자, 특정 도구? 아까 여기 뭐가 있었죠? 스크류 드라이버.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 문화적인 생각을. 우리가 문화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해. 연결되고 있지. 그럼 B 다음에 누가 오면 돼요? C가 오면 되는 거죠. 왜? 이 C에 나온 이 구체적인 게 그러니까 뭐에 대한 예시인 거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의 예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인 얘기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훨씬 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BCA.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사실 A가 맨 앞에 안 오는 거를 찾는 건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B하고 C를 잡을 때 순서. 요거. 포괄적이냐, 구체적이냐.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를 좀 찾는 거. 요게 필요하고 36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요 B를 아니, A하고 B가 아니라 자, C하고 B를 볼 때 누가 더 먼저 오느냐를 정할 때 요게 먼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요게 더 구체적인 예시로 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글의 구조를 이용한 순서 배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약간 하이라이트. 왜냐면은요, 38번이 오답률 1위였어. 무려 74%입니다. 39번 있죠? 요거 오답률 2위였고요. 72.7%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혹시 너네들 중에서도 여기 이제 뭐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한번 봐봅시다. 본인들이 어느 지점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잠깐 제가 이거 해설하기 전에 또 하나만 물어볼게. 우리가 그 가지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순서 배열 문제 풀 때 A번은 맨 앞에 안 올 거야. 너네가 이제 선입견 갖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좀.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네 혹시 문장 삽입할 때도 1번이나 2번에서는 답이 안 나올 거야 라고 혹시 그런 고정관념 있으신 친구 있나요? 혹시? 그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38번 문제는 약간 그게 없으면은 솔직히 좀 틀리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이게 오답률 1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in particular, 특히 그들은 정의합니다. 한 그룹을요. 둘 또는 더 많은 사람. 근데 봐봐. 제가 데이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앞에 데이가 누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몰라요. 이건 나중에 확인할 때 써먹을 겁니다. 정의한대요. 한 그룹을요. 뭐로 정의하느냐? 잠깐, 타임. 아유, 저 너무 또 급발진했다. 미안. 자, 그래서 요거, 이 문제 풀 때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단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찾아야 될 단서는, 여기서 찾아야 될 단서는 첫 번째 뭡니까? 그러나가 있는지. 그러나. 그리고 만약에 또 조금 더 허용을 해주자면은, 즉, 그러니까 그러나가 가장 좋고 아니면 즉. 즉이라는 게 뭔데? 이 꼴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소리가 또 나올 거라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써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명사. 다른 대명사 말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명사.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저런 게 있으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일종의 단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밑에서 찾아야 돼요, 답을. 그럼 이제 이 밑에서 답을 찾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답을 찾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내용이 단절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혹은 급전환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내용이 단절되거나 급전환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38번, 39번이요. 전부 다 어떤 내용의 단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 단절이라는 게 뭔지는요. 일단 가볍게만 얘기를 하고 아니 가볍게 얘기 아니라 저 내용 단절을 찾는다라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랑 저 문제 속에서 그거를 좀 이제 찾아볼게. 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38번의 이 주어진 문장 부분을 보면은 특히 그들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정의합니다. 한 그룹을요. as는 이꼴이라고 그랬죠? 둘 또는 그 더 많은 사람들.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그리고 발휘하는 거예요. 뭘 발휘하냐면 상호 간의 영향력을 서로에게 그렇게 발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특별히 우리가 찾아야 될 이런 힌트가 나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거에 올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컬렉션을요. 여러분들 컬렉션이라는 말 많이 쓰지. 우리 저기 맨 앞에 흰 옷 입고 앉은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그 귀여운 키링 같은 거 막 이렇게 컬렉팅하고 그러잖아. 너요. 너 그 짱구 시리즈 막 이렇게 막 모아서 막 이렇게 저기 하잖아. 그치? 자, 이런 것처럼 컬렉션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게 컬렉션입니다. 즉, any collection of people 하면 이건 뭐라고 하면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을 수집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룹이라고 한대요. 자, 보세요. 여기 위라고 하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 점 보세요. 그러나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반 사람들과 사회 심리학자들은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가 오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닌 거죠. 벌써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사용합니다. 이 용어를요. 심지어 이 용어라는 말, 그게 바로 뭐죠? 그룹이겠죠. 이거를 좀 더 precisely, 정확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그 뒤에 보시면은요. 제가 그 저번 이제 파트 1 부분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기본 구문이 좀 자주 등장한다고 했는데 저 어제 얘기했었던 이거 강조 구문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이 명사가 오는 경우에 명사 자리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올 수도 있죠. 만약에 사람이 오면은요, 이 대은요, 후나 훔으로 바뀔 수 있고요. 사물이 오게 되면은 위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가볼게. 색깔을 좀 제가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It is, which. 그 다음에 자,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저 강조 구문을 모른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제 설명을 오늘 잘 들은 사람은 하고 답을 고르실 겁니다. 왜요? 여기 좀 잠깐 봐볼래? 제가요, this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앞에서 그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봐봐.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하면은 상호 간의 상호작용의 이러한 느낌. 그럼 앞에서 뭔가 상호작용이 나와야 되거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요 부분에서 저거 찾으시잖아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 서울대에서 원하는 거 보내드릴게요. 자, 없죠. 그러니까 네, 없잖아요. 저게. 내용이 뭐가 된 거야? 단절이 된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쉬운 문제죠. 허무하잖니? 이게 오답률 1위였대. 무려 74%예요. 100명 중 74명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저 해석은 해볼게요. 중요 문장이니까.
즉, 바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또는 상호 의존이라는 겁니다. 공통의 목적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구별해 주는 거죠. 그룹의 멤버들을 뭐로부터? 단지 집합, 개인의 집합으로부터. 즉, 아까 위에서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부분. 이게 얘하고 연결되는 거고, 여기에선 단절이 일어나. 이런 게 내용의 단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률 2위로 가볼게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3점짜리는 이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39번이 더 어렵거든. 근데 왜 얘가 오답률이 더 적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봅시다. 너네 혹시 육상에서 허들 경기 본 적 있니? 허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기 하다가 이렇게 장애물 뛰어넘는 거죠. 허들이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탑 위에서 뭐에 장애물들의 위에서 뭐 소개되어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요. 자, 여러분 여기 his or her는요. 그렇게 영양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아까 he나 she 나오면 영양가 있다며요. 그거는 그냥 he 하나, she 하나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거고 his or her 나오면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정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인 그냥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나오고 왜냐면 사람은 일단 물론 요새야 뭐 이런 뭐 저기 성소수자들도 있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사람을 받아줄 때는 his or her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가가 있는 그런 대명사는 아닙니다. 여튼요. 자, 아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도입된 장애물에 탑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온탑 오브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에 더해서 혹은 뭐뭐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한 말이냐면은 in addition to 이거와 상당히 이제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그 사람의 돈에 접근하는데 도입된 장애물들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용의자가 다시 suspected fraud 의심되는 사기가 탐지된다면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리해야만 해요. 뭐를요? The phone call. 그 전화를 처리해야만 한대요. 물어보는 전화. 그 사람이 어떤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물어보는 그 전화를 처리해야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 이것도 특별히 앞에서 뭐가 나오겠다라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제시했던 힌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제시해드린 힌트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약간 이거는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봐봐요. 우리가 어 이거에다가 접어. 이렇게 하려면 보통은요, 이거가 좀 앞에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하죠. 앞에서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근데 이거에다가 저게 또 뭐 어떻게 돼. 이런 것도 말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앞에 이거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그냥 가볍게 그냥 좀 생각을 해보고 집착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냥 어쨌든 이 해설은 그냥 내가 문제를 풀 때 너네한테 이런 걸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 때 모습을 너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자, 내려와서 보면은요. 각각의 새로운 물결이 있어요. 기술의 물결이 의도된대요. 향상시킬 걸로요. 뭘? 사용자의 편리함을 향상시킨대요. 이거 좋은 거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뒤에 보면 뭐 나왔어? as well as 나왔죠? 자,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이거죠. 뭐뿐만 아니라 뭔가 보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즉 이거 지금 뭐예요? 기술에 대해서 되게 좋다. 이렇게 아이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하지만 가끔 이러한 이것들이
반드시 go hand in hand 해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손잡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 편리함을 높이는 것과 여기서 이제 자 디고 친구들이 이런 걸 잘할 거야 아마. 하도 내신에서 시달려가지고 디즈 딱 나왔잖아. 이거 지금 뭐예요? 뭔가 편리함, 편리함을 높여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보안을 높여주는 것. 이것들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뭐가 된다? 꼭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어느 한쪽이 좀 나빠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거래가 있어요. 마그네틱 스트립에서 좀 이렇게 그 심어진 칩.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거든. 마그네틱 카드에서 우리 IC 칩 카드로 되는 거. 그거로 가는 그 거래가 약간은요, 뭐래요? 보여주게 늦추게 된대요. 슬로우 다운. 뭘? 거래를 늦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좌절시켜요. 고객을요. 서두르려고 하는 고객을 좌절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임베디드 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보안과 관련된 것이고 요거 마그네틱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서두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좌절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뭐 여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 가볼게요.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명령문이죠. 뒤에 and 보이시죠? 우리 명령문 뒤에 and가 나오면요. 뒤에 나오는 and는 해석을 그러면이라고 해줍니다. 즉 만들으래요. 서비스를 너무 버든성 부담되게 만들으래요. 그러면 잠재적인 고객이 어디론가 가버릴 거다.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뭔가 좌절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늦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볼까요? This obstacle, 이러한 장애물이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장애물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답이 아니겠네. 적용된대. 여러 단계에서 적용이 된대요. 그 다음 볼까? B번, 더블 키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바이오메트릭, such as fingerprint, iris, and voice recognition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방법들이래. 유지하는 계좌의 세부 사항을 숨겨진 상태로 어디로부터 잠재적인 사기꾼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여러 수준에서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열한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준다고? 계좌의 세부 사항을 숨겨준대요. 그러니까 뭔가 보안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키핑 유지시켜줘요. 너의 데이터를요 어둠 속에 유지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숨겨놓는다는 얘기야. 잘 못 보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안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but 이런 말 나왔어.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필연적으로 더하게 된대요. 뭘요? 사용자의 계정에다가 부담을 더한다. 자, 얘들아 뭐 등장했니? 갑자기 버든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안을 높여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고 부담을 더해준다?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답이 아니죠. 그럼 남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죠.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버든 이렇게 나왔어. 아까 그 장애물들에다가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뒤에 봐볼래? 정말로 그것이 다시 한번 보장해 준대. 아는 거, 너의 계좌가 keeping alert, 이게 뭔가 경계되어지고 있는 거를요. 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끔은 그것이 지루하대요. 너무 많은 서치 콜즈.
자, 서치 콜즈 하면 앞에 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앞 문장에 콜 없어요. 그쵸? 어디 썼습니까? 아까? 여기 썼죠. 그러니까 결국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이런 거죠. 즉 뭐예요? 어, 뭔가 얘는요, 이런 거죠. 서치 콜즈를 이용해서 내용이 간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 2, 3, 4번이 죄다 연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는 게 뭐밖에 없다? 5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었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확인하고, 버든? 그러면은 그 장애물에다가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지금 선생님처럼 여기 검토까지 한번 해보시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아마 너네 내가 봤을 때 검토까지 할 시간은 만약에 이 정도 시험 난이도였으면 있었겠지만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는 아마 검토할 시간이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여튼요. 자, 40번으로 와볼게요. 이제 여러분 요약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에 있는 글을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로 이 요약문 하나만 보더라도 위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도 이렇게 빈칸이 깜찍하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자, 빈칸 추론 생각하시면 돼요. 빈칸 추론에서 우리가 빈칸 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표 설정을 했었죠. 즉, 빈칸 말고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목표 설정을 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에 뭔 말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걸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거 오답률 13이었고요. 45.1%였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런 거네요. 보면은 depending on 뭐에 따르면 이거죠. 뭐에 따르면 한 프로젝트의 A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A에 따라서. 그럼 내가 찾아야 될 첫 번째 뭐죠? 프로젝트 찾으면 돼. 어. The capacity of designer. 그리고 또 뭐 찾으면 돼요? 디자이너의 수용 능력이야. 어. 그래서 이런 것이 비하는 수용 능력, 팀의 기반을 둔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내가 올라가서 찾아야 될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어떻다? 중요하대요. 올라가서 또 중요한 거 찾으면 되는 거죠. 뭐 말고, 그러니까, 아이고, 보세요. 잠깐만 여기. 개인의 특징만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개인의 특징은 여기 이미 나왔잖아. 그 올라가서 개인의 특징 말고 중요한 거를 찾아주면 어쨌든 다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봐보세요. 자, striving to demonstrate 이렇게 돼 있는데 strive가 S다잖아요. 그러니까 S는 겁니다. 증명하려고요. 개인의 personality, 성격을요. 뭘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어.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이너들마다 조금씩 다 뭐가 다를 거잖아요. 표현하는 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놀랍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요.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일단 프로젝트라던가 뭐 디자이너의 수용 능력 뭐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또 뭐라 그랬죠? 이런 개인의 어떤 특징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요, 교육을 받아요. To work, 일하도록, as individual, 개인으로서. 그리고 디자인 리터러처, 디자인에 대한 문헌들은요, 리터러처가 문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은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레퍼런스, 참고 자료들을요. 뭐에 대한? 디자이너에 대한. 그래서 퍼스널 플레어, 개인적인 재능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절대적인 필요한 거래요. 근데 우리 이건 필요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아까 개인의 디자이너의 어떤 개인의 그 특징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여기서는.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밑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의심의 여지 없이 절대적인 필요래요. 어떤 제품 카테고리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물건들에서 뭐와 함께 낮은 수준의 기술적 복잡함을 가진 뭐와 같이 가구, 조명, 작은 뭐 가전 제품들,
집안용품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봐봐. 이런 말 나옵니다.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나 심지어 뭐 하는 곳조차도 강한 개성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에서조차도 어떤 사실 상당수의 디자이너들이 고용된다는 사실 이행하기 위해서 한 개념을요. 이게 쉽게 간과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가 삽입이 된 거예요. 삽입이 된 게 아니라 삽입이 된 건데, 그러니까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앞에서는 뭔가 개인적인 게 중요한 거였지. 그럼 그러나 큰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개인적인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볼까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냐면 상당수의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개념을 수행하는 데 고용이 된다는 그 사실이 쉽게 간과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투입돼. 하나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돼. 이런 얘기야. 아, 그러면 봐봐. 결국에 뭔가 뒤에 어떤 수용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젝트의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제껴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봐보세요. 개인에 대한 강조는요. 그러므로 문제가 되고 오히려 실제로는요. 디자인하는 게 많은 성공적인 디자이너들이 어 디자이너의 퍼스널리티들이 성공적인 디자인의 퍼스널리티들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뭐로써? 창의적인 매니저로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많은 성공적인 디자이너들의 그런 어떤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그런 특징, 이것보다 창의적인 관리자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되게 잘한다. 이것보다는 뭔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팀 베이스드 워킹 인바이러먼트. 팀에 기반을 둔 작업 환경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확인하는 걸까요? 그거를 조정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관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 뭔가 그 밑에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하고 잘 배치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은요. 만약에 우리 또 이제 뭐 미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굳이 뭐 1등급이 만약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까지만 열심히 풀고 사실 빈칸 부분 못 푸셔도 여기서 잘 풀었으면 뭐 2등급은 충분히 나오니까 일단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먼저 해놓고 나면은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빈칸은 너네가 매달리면은 매달리는 대로 시간은 가고 이게 좀 정답의 확률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먼저 봤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어서 빈칸으로 가볼게요.